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깜짝 놀랄만한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수능 나흘 치고 지역인재 선발 폐지, 교육발전계획 초안 내용은? 이라는 주제고요.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먼저 살펴봅니다. 교육발전 계획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2년 11월 16일 노컷뉴스의 기사 하나를 발췌해 왔습니다. 교육발전 계획이란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어온 교육정책이 2026년부터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2023년부터 1년 9개월간 계획에 담을 비전과 정책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 용역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2024년 3분기까지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육 비전, 중장비 정책 방향, 학제 교원 정책, 대학 입학 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교육 발전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면 중장기 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라고 2022년 기사를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교육발전계획 초안이 SBS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됐는데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수능은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서 수능을 연 2회, 회당 이틀씩 총 나흘 동안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S가 지난달에 국교위 전문위가 논의 중이라고 보도를 했던 수능 이원화 방안은요, 진로형 수능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가 됐습니다. 수능 1은 기초 수학 능력 검사로, 수능 2는 교과별 학업성 취도 평가로 이원화되는 겁니다. 특히 수능 2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출제한다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이런 내용은 같은 날 국교위가 심의한 국가교육발전계획 핵심 과제 문건에도 포함이 됐다고 하네요. 교육발전계획 초안 대입 전형도 내용을 살펴봅니다. 기존의 사회통합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통합하되 수시에서만 정원 외에 자율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현재 2025학년도의 경우에는 전형을 통해서 뽑는 대학 신입생이 49,000여 명, 전체의 14.3%에 해당하는데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이 규모도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방의대가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일정 비율을 뽑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올해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은 1,913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1.5%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도 또 규모가 바뀔 수 있겠죠. 이 밖에 고교 내신 외부 평가제 등 SBS가 지난달에 보도했던 방안 역시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국교위는 이 초안을 토대로 19명 국교위원의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죠. 우리가 3년 예고제 했고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 더군다나 이제 대학 입시랑 구체적 관련해서는 3년 예고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것보다 긴 거지. 네. 3년 예고제는 3년 안에 입시가 확 바뀌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3학년 때 달라.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확정이 된 거고, 얘는 10년 단위로 뭐 언제 뭐하고 이런 걸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거 자체를 흔드는 건 못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 취지는 맞죠. 그래서 3년 계획은 단기적 입시를 안정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우리 때는 이렇게 교육 자체가 흘러가겠구나. 그건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 정책은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교육 정책은 이거잖아.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아이들도 줄고 미래 사회가 4차 산업 중심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
커리큘럼을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를 운영을 하고 아까 여기 나왔듯이 학급당 인원은 몇 명을 해야지 토론식 수업이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입을 흔드는 건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학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진짜 조금 더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나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핵심이 뭐였냐면 수능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완화하는데 왠지 늘어 보이지 않나요? 나흘이나? 아니 근데 이거 뭐 저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공감은 하고 저도 방향은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수능은 자격고사 이렇게 되는 건 자격고사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절대평가가 되는 거야. 지금의 영어나 한국사처럼 그냥 상대평가 1등급 4% 이게 아니고 절대평가로 바꾸는 게 전제죠. 그리고 수능 1은 옛날 예비고사 본고사 때 예비고사처럼 기본적으로 수학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이제 뭐 5등급제가 될 수도 있고 9등급을 유지한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어느 대학 오려면 몇 등급 이상 그러니까 지금 수시의 수능 최저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2는 이제 학교별로 전형해서 얘기하겠죠. 서울대 공대는 예를 들면 기하하고 미적분 2는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수능 최저 비슷한 거예요. 점수제가 아니고 등급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활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학생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가 되고 정시든 수시든 수능 최저로 활용이 되는 수능의 의미야. 지금처럼 정시에서 막 1점 차로 따지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완화됐다는 건 맞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형식에서 애들이 놀래는 거지. 서술형, 논술형까지 우와. 본다? 뭐 여기서 약간 놀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제 의문이 나올 게 그게 있죠. 그게 공정한 채점이 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을 이렇게 바꾼다는 건 아마 또 10년 계획 중에 끄트머리에 있어야지 정상이야. 근데 당장 지금 초등학교 한 5학년이나 6학년부터 이렇게 이거는 너무 과격한 드라이브고 한 10년 아까 우리 연도로 따지면은 2026년부터 35년이니까 이 30년대 후반, 중반 정도 가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계획으로 넣어두는 것 정도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과 지역균형선발 통합 이건 문제가 있죠. 둘이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회통합은 약자 배려의 차원이잖아. 네.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 다문화 등등에 대한 배려인 거고 지역균형은 그냥 일반 고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교과 전형 위주로 지원하게 해주겠다라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 둘을 어거지로 통합하는 건 문제가 있죠. 저게 전제가 되려면 사실은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고 있는 구조에서 전반적인 입시 틀을 어떻게 할 거냐가 좀 먼저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등급제에서는 교과 전형만으로 뽑기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교과 전형도 학종의 형태로 변화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서 학종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완전 바닥인데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면 그나마 공정한 내신 성적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외부에서 내신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저거는 뭘 흉내낸 거냐 하면 요즘 뭐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IB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 IB 채점 방식을 카피해 온 거로 이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IB가 수행평가는 교사들이 채점을 하고 필기시험은 외부에서 평가하거든. 근데 그런 걸 도입을 해보겠다는데 저게 현실화 되려면 외부 채점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고 그렇다고 뭐 학교 선생님들이 바꿔서 한다? 뭐 생각해 볼 수는 그거이겠죠. 공동 학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동으로 선생님들이 상호 채점을 하는 구조.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기준이 또 우리 학교 선생님도 채점하고 어딘진 모르지만 다른 학교 선생님도 채점해서 둘의 성적이 비슷하면 통과. 만약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자기네 학교 선생님 채점한 게 너무 점수를 잘 줬고 외부 선생님들이 채점한 게 점수가 안 좋으면 뭐 조율을 한다든가 아니면 출제부터 그렇게 할 것인지 이건 뭐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기적으로 시행하기는 쉽진 않은 구조겠죠.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대 지역 인재를 축소한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저는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의료 대란에서도 났지만 지역의 소멸, 수도권 쏠림, 그다음에 특히 의료 관련해서는 KTX 개통되고 나서부터 무조건 서울로 올라오는 경향이 강해졌고 그게 의학 분업이 되고 나서 그 대학병원들이 과도하게 몸집 불리기를 하면서 솔직히 뭐 엄청난 중환자들도 아닌데 작은 거 가지고도 대학병원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의학 분업 이전에는 뭐 지역의 대학병원들이 뭐 암 환자라든가 이런 거 다 감당을 했거든. 근데 이 쏠림 현상을 어쨌든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얘가 해결되진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거는 꼭 교육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교육으로만. 그런 면에서 저게 국가교육위원회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냐. 이게 사실은 지방 발전을 위한 법에 따라서 교육의 이익에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교육위원회 독자적으로 국토균형 발전이라든가 의료 시스템의 문제 이런 거를 제껴두고 할 문제인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뭐 어쨌든 내년에 발표되면 공론화를 이게 지금 내년 3월에 발표되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일단 해놓고 질러놓고 막 우기는 게 있기 때문에 걱정되긴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공론화 과정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SBS 단독이란 건 다른 데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공론을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좀 공론화되고 논의가 되지 않으면 제2의 의대 정원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 이대로 간다 그러면 모든 일선 교사들은 다 반대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자체들 다 반대하겠죠. 의대 이걸 축소해? 거기다가 그 사회 통합전형 대상자들 이 사람들은 반항도 못하고 투쟁할 힘도 없잖아. 뭐 완전히 피해를 당하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는 또 이제 뭐 난리가 나겠죠. 뭐 백가쟁명으로 뭐 누가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런 측면에서 공론화를 하려면 빨리 하고 아니면 애초에 의대 정원 문제처럼 이미 모집을 해놓은 걸 줄이니 많이 그러지 말고 저거를 확정하는 시기를 좀 늦추든가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충분히 논의되고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이상의 대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설프게 진행돼서는 안 될 일이다. 그 당사자들은 이게 뭐 당장 응급실이 어쩌냐 저쩌냐 문제인데 그 당사자들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고3들 입장에서 수시 원서까지 접수를 했는데 정원 확정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가 이게 말이 돼요? 내년도 고2들을 어쩌라고 고2들도 아니 수능도 준비하고 내신도 준비하고 뭘 하는데 내년 정원은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어떡하라고. 이게 정말 당사자나 가장 피해를 입을 만한 사람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교육의 주체는 배우는 사람 미래 세대인데 그들의 입장이나 그들의 처지가 고려되지 않는 채 19명이 딱 나왔잖아요. 19명의 탁상 공론으로 끝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이건 계속 모니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